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공급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신년 간담회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말을 했었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 자, 공공임대도 언급을 했지만 분양을 배제하던 기존 노선과는 확실히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자, 이 논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도 올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택 가격이라는 건 뭐 공급, 이 수급 상황에만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인구는 감소했는데 지금 61만 세대가 늘었다. 그러니까 세대수는 증가를 한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자, 세대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를 했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주택 공급의 주를 이루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도 이미 너무 오른 이 주택가격, 시세, 자, 이 시세 탓에 서민과 중산층의 진입이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심지어는 이제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는 대부분 요즘 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자, LTV 한도도 있고 뭐 DSR 뭐 강화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용대출 규제도 또 생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부자 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간 펼쳐져 왔었는데요. 집값 안정이 목적인 공급 대책은 합리적인 가격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싼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어떻게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공공자가주택,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의 장치를 뒀지만 이러한 물량으로 공급되는 시기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또 그 이후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올라가는 공사기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계획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래도 2020년대 후반 하반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자, 그 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 자, 10년 뭐 전매 제한 등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시장에 물건이 또 많이 안 돌아다니겠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 자, 반복해왔던 부분들이 집값 문제를 또다시 또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2018년도, 19년도에 공급 물량 많았을 때, 요때 잡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도 시기적절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사 대책 이후에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주변 시세의 90% 상한까지 이 분양가가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 시세가 올릴 수 있다면 그 아파트 분양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사에서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자, 분양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 청약으로 당첨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기존의 무주택자인데 이참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 기존의 이 재고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사업 주체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한 부분에 대해서 덜게 되고 주택 공급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으로 이전보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아파트 구매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집값 43% 상승했다. 경이로운 숫자죠. 43% 상승.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105%나 상승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그 특징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특별 공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이 정치인들이 천도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집값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기름 그냥 퍼다 부어버렸죠. 그러니까 집값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날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주 끝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만렙에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했더니 서울 아파트 79.8%가 급등을 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양극화 시장이 이제 펼쳐지게 됐고요. 집값 급등 열차 GTX. 자, 정말 집값을 띄우는 데는 GTX 이 호재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문인데 뜨거워진 주택 그 시장이 있죠. 바로 안산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눈길을 끄는 지역은 안산이다. 자, 경기권 내에서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 정차설이 돌고 있는 안산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1%대 육박한 0.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통계 집계 이후 2012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그리고 안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대를 훌쩍 넘겼고요. 상록구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인데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치였다. 지금 안산뿐만이 아니라 뭐 GTX 호재가 있는 양주라든가 남양주 이런 지역들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GTX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 좀 안정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제 계획된 게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인데 패닉 바잉 등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지금 주택 가격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도권 외곽의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대책이 나왔죠. 그 이사 대책, 주택 거래 멈춤 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애매한 대책이라고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단의 조치, 획기적,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등 정부와 정치권,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첫 공급 대책. 그래서 한 달 넘게 진짜 예고만 했었던 바로 그 대책.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특정 상품군으로 좀 몰리게 생겼거든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당장 이제 주택거래 이제 막아버렸는데 지금 정부가 이 대책 발표일인 4일, 2월 4일 이후에 예상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업 예상 지역에서 주택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분양받을 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 또는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곳이 공공주도 사업지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시세보다 못한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누가 이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매도하기도 어렵겠죠. 그럼 매도하고 또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가기 어려운 또 원주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과도한 그 재산권 침해 하는 조항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번 정책이 목표는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고 어디가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깜깜한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 오래된 빌라, 오래된 아파트, 자,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불안하니까.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고 싶은 사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2월 4일 대책 직후 주말
첫 주말에 사람들은 바쁘게 집 보러 다녔다. 자, 이 집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분당 판교에 직장이 있는 30대 A씨. 그래서 꾸준히 아파트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눈을 좀 낮췄대요. 그래서 기흥역, 그래서 수인분당선 기흥역과 청명역 인근의 매물 포털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주인 거주 실거주 매물 문의할 때마다 족족, 부동산에 전화할 때마다 족족 계약금이 입금돼서 이건 곧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됐으니까 이거 거래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 들은 거죠. 실제로 청명역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지난 토요일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보러 왔다. 자, 고민도 안 하는지 다들 계약금 지금 입금시킨 거죠. 입금시켰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래요.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이런 정비 사업이 좀 진행되기에는 좀 건물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는 아파트, 좀 개발이 아직도 되기에는 좀 기간이 오랫동안 남은 아파트. 자, 이런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매기가 쏠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얘기 진작에 해드렸잖아요.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안 되고 25년 정도 된 단지들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답했다라고 해요. 이유는, 이런 주택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정비사업, 그러니까 공공으로 시행하겠다. 근데 대책일, 그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 뭐 물딱지 될 건데 뭐 그런 주택을 사겠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2000년 전후에 요런 아파트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다. 왜? 신축 아파트도 인기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좀 비싼 그런 신축 아파트에는 좀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요런 2000년 전후에 준신축 아파트로 좀 매기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기사가 실려서 나왔습니다. 이사 대책 승자는 새 아파트. 제가 새 아파트도 분명히 매기가 돌 거고, 또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었죠. 자, 그런 내용들 이제 언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래 절벽 속에 단숨에 호가가 1억 껑충 뛰어버렸다. 특히 교통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에 가깝게 붙어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수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에 쏠리게 된 이유는 현금청산주의보의 신축 쏠림 현상. 자, 한 건, 두 건 거래가 집값을 자극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곳,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제 눈을 돌려서 일단 매수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호가가 수억 원 뛰었다. 왜? 요런 이 좀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시행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는 좀 안도의 안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사 대책 발표 후에 벌써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네요. 서초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새 아파트 선호 현상만 더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 구축 빌라, 현금 청산 주의보가 제기됐다. 이사 대책은 구축 거래 절벽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서 신축 강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으로 분석을 했다. 벌써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호가는 오름세다. 일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만큼은 거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환경에서 지금 요 개발 예정지나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지금 거래하게 되면 재산상 침해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이런 주택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 작아진 파이 안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 매기가 다 이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신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흘러가고 이 신축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수도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벌써 이제 신축 아파트,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입주권, 지금 사업 속도가 빠른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주권,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강남, 이 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좀 이 공공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안심, 그 안도감에 또 사람들이 지금 문의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신축이나 또 서울에 이런 아파트들 또 이제 비싸다고 이제 그 체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2000년 전후에 이런 준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왜 요거는 개발이 되기에는 굉장히 건물 자체가 젊잖아요. 예, 그래서 젊어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런 주택들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 한 해에도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